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부분 4장 구조, 재료,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보면 430페이지 내용은 중요한 게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31 얘도 무시하고 32도 무시하고 433페이지 보면 맨 밑에 옥상 광정이 있습니다. 1번 난간 설치. 옥상 광정의 난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이 있든 무슨 건축물이 있든 간에 이게 아파트 베란다 생각, 베란다 이렇게 베란다 생각하고 옥상이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안 떨어지게 난간 설치. 이 높이가 몇 미터에 안 떨어지나요?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서 공부하다 답답하면 밖에 나갑니다. 베란다 이렇게 나갔을 때 베란다 높이가 몇 미터면 사람이 안 떨어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난간 높이를 몇 미터라는 거 그게 1.2m입니다. 난간 높이는 1.2 숫자 기억하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2번 넘기면 옥상 광장 설치는 X고 3번 헬리포트 설치. 헬기장이죠. 헬기장.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숫자만 기억합니다. 11층 이상의 건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협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옥상의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간 확보한다. 1번 건축물 지붕을 평지부를 하면 헬리포트 설치. 주권 없어요. 헬리포트 설치. 2번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을 하면 경사지붕을 설치한 대비공간. 그 지주 PP 생각나나요? 지주 PP. 지가 뭐죠? 지, 주, 피. 지주 PP는 제외한다. 뭐 할 때요? 영정조사 한정할 때 지주 PP 제한다. 지가 뭡니까? 지하층이죠. 지하층 제외. 주는요? 이게 주차장인데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이고 P가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P가 경사지붕 안에 이게 대피 공간이거든요. 지주 PP 할 때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 여기서 말하는 이 P가 여기서 말하는 얘입니다. 지주 PP 할 때 P. 2번입니다.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을 하면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헬리포트 설치 그러면 11층 이상의 건물에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11층 이상이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1번 뭘 하든가 헬리포트 설치하든가 2번 경사지붕을 평지붕을 하게 되면 뭐하고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지붕을 하게 되면 뭘 설치해라? 대피 공간 설치해라. 11층만이에요. 11층만. 숫자가 11층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헬리포트 헬기장, 헬기가 원래 HF가 있지,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옥상 가서 보면 헬기장 표시. 얘를 딱 떼는 거요. 딱 떼면 정확하게 11층인데요. 11층만 됩니다. 11층만. 그러니까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 옥상을 갖다 이렇게 평지붕을 할 거냐, 아니면 옥상에 이렇게 경사를 할 거냐. 평지붕을 한다 뭐 설치하고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지붕 한다 뭐 설치하고 대피 공간 설치하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을 놓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는 X고 436도 거기 4번에 2번 봐봐요. 창문 등의 차면시설. 우리 집 창문을 가린다는 뜻인데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는 차면시설 설치할 때.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집이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게 지금 1번 필지가 2번 필지인데 1번 필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2번 필지. 우리가 여기에다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건축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창문을 내가지고 이거 들여다보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이렇게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 우리 집 창문을 가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면시설 얘기고. 차면시설 그러면 2m 숫자 기억하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는 X고 438페이지 7번 방하지관의 건축물입니다. 방하지관의 건축물은 국토개법 용도지구 생각이에요. 용도지구. 국토 용도지구. 용도지구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경미가 누구예요? 경미가? 네, 경미, 버시계, 거치, 방방터. 거기서 말하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그럼 용도지구 안에 건축제한 보면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생각해야 돼요. 용도지구 건축제한. 노트 14페이지 펴놓고 노트 14페이지 중간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요.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이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14페이지 4번 이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도식의 절해에 의한다. 14페이지 아닌가요? 13페이지네. 13페이지 4번. 용도지구안의 건축자는 이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도시계획 절에 의한다 해가지고 고도지구, 고도리, 도시관리계,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화지구. 438페이지. 그래서 7번 방화지구. 방화지구 무슨 법이요? 건축법. 근데 건축법은 뭐라고 했는가? 건축법 뭐라고 했는가? 기억. 자, 7번. 방화지구 1번 내화구조입니다. 국계법 따른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은 내화구조. 포인트가 지금 방화구조니까 건축물 줄 거 놓고 내화구조 줄 거 놓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두 번째 불연절이에요. 방화지근의 공작물 줄 거 놓고 공작물로서 간판, 강고탑 그 밖에 대ring에 들어가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다.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의 주요 불은 제값이다. 불연제로.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작물은 불연제로. 어떻게 암기했어요? 축하공연. 건축물의 축, 내화구조의 화, 공작물의 공, 불연절의 연 해가지고 축하공연. 암기하지 암기, 축하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8번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일단은 상식적으로 지하층이 되려면 방 바닥이 뭐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땅보다는 밑에, 땅보다는 땅 속에 밑으로 들어가야 지하층이지 땅 위에 있으면 지하층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지하층이 되려면 자,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땅 바닥이죠. 바닥이 이렇게 지표면 아래에 있는 쪽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첫 번째 무슨 높이가 그러면 평균 높이가 두 번째 층 높이인데 층 높이는 이게 바닥 구조체 윗면이고 아랫면이요. 여기가 윗면이고 아랫면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고 그럽니다. 층고. 자,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일단은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냐? 2분의 1 이상. 반 이상 잠기면 그때부터 지하층입니다. 딱 반 잠기면 거기서부터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의의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두 번째 층 높이에 세 번째 2분의 1 함정 3개 주의하고 그 다음에 2번은 패스고 3번 특례해가지고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층수에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은 포함합니다. 연면적은 포함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입니다. T가 중요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 이거 했죠.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연포용제, 용포연제, 연포용제 발음이 비슷비슷하니까 뒤에 또 뭐라고요? 연포탕, 연포용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을 하나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용적률 산정할 땐 제외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건축 설비네요. 건축 설비. 설비 기준 X고 승강기 6월달에 합시다. 6월달에.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3번 진행형은 그나마 아예 X가 나오지도 않고. 5장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지역지구 안 건축물. 이번 건축물의 구조 처리가 뭐예요 이거? 구조 처리가 있는 거. 1번 그 지우고 잘못됐으니까 지우고.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을 때 이 부분은 국토개법 빨리 연상해야 돼. 국토개법.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국계법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온다. 국계법은. 건축법은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 또 도로 B, 상업, 그럼 얼마라고요? 660 이하.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도로 B, 상업 660 이하가 있냐, 없냐? 없다. 처음에 안 나와요. 있다. 그래야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졌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러면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디를 따르고 면적이 큰 지역을 따르고 큰 지역 따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 평균치를 쓴다. 기억해야 돼. 중요하니까. 건축 제한들은 면적이 큰 지역 따르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치를 쓴다. 그래서 가중 평균 계산도 다 해봤어요. 단 해가지고 단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지구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내외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방화지구 따라간다. 근데 단 해가지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를 갖다가 뭐로 막으면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각각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녹지죠.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어쩐다고요? 무조건 각각이다. 단 해가지고 단 녹지지역 안에 녹지지역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미관 고도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 규정을 적용하고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규정을 따른다. 참고로 방화지구는 뭐만 얘기하죠? 건축물만 얘기하지 방화지구에서는 절대 대지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가 불날 리는 없을 테니까. 이게 국계법이고 이 내용은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난다. 반드시 나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게 이제 건축법으로 가면 건축법에서는 이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거쳤을 때 국계법은 330 이하, 660 이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건축법 가게 되면 숫자 따지잖아요. 332든가 말든가. 건축법은 무조건 과반이다. 과반이 속한 지역 등을 적용한다. 단 건축물이 이럽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구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냐 그러면 건축법에는 고도지구 적용한다. 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똑같습니다.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적용한다.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구에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똑같습니다. 각각 갑니다.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구 따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가 없냐? 고도지구가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 따른다. 결론 차이점은 두 개를 알고 비교해보면 차이점 뭡니까? 얘죠, 얘. 예. 그러니까 건축법은 뭐 330, 660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뭐다고? 과방. 그리고 건축법에는 뭐가 없다? 고도지구 규정이 없다. 이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 원칙.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걸침률에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 전부 줄 겁시다. 건축물과 대지 전부의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그리고 밑에 규정을 적용한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외 1번 건축물이 줄 겁시다. 건축물이 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미관직에 걸치면 미관지고 건축물 대지 전부 미관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체크하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좌우지간 방화지구에서는 대지 나오지 말고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를 따르는데, 자, 다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 그 지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법 구역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은 방화지구 따를 필요가 없다.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 그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녹지지역 내역지문들은 각각입니다. 각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각각입니다. 각각. 다만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 방화지에 걸치면 일리 따른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 걸쳐 있으면 어쩐다고? 건축물 대지 미관지구 따르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따른다. 건축법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간혹 나오고 국계법은 반드시 나오고. 헷갈리면 건축법 포기하고 국계법을 잡아야 해요. 근데 저 정도까지 헷갈린다고 많이 안 되고. 442편입니다. 건축물의 크기 제한해가지고 1번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첫 번째,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가 개념입니다. 건폐율이 뭡니까?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 개념이 그 말이 무슨 법에 있냐 그러면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은 건축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놓고, 자, 용적률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건축법에. 개념은 건축법. 근데 두 번째, 최대 한도 그러면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 규정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 제한시간 5초입니다. 5초. 건폐율 최대한다 그러면 건폐율 국계법 시행했죠. 주거지역 5,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농림자연경 2, 2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국계법에. 용적률 최대한도 국계법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출발하죠. 100, 50씩 올라가야죠.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이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이 300, 350, 400. 녹지가 80, 100, 100. 이 80이 무슨 녹지? 네, 규제가 최고 강하니까 보존 녹지. 관리지역이 100, 80, 80. 농림자연경이 80, 80.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건축법이 최대한도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건축법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건축법이 강화는 할 수 있으나 완화는 할 수 없다. 뭐라고요? X. 건축법이 강화는 할 수 없지만 완화는 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건축법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아주 단순한 부분이요. 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시작합니다. 컴페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가로 안에 대지의 건물이 둘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A동, B동 두 개 있다고 건폐율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니까 어쩐다고? 합계. 건축 면적 합계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건폐율이죠.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른다. 다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도를 규정하면 그에 의한다. 이 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계법 규정을 따른다. 다만 또 얘가 문제입니다. 이 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도 규정하면 이 법 규정 따른다 이 얘기고요. 3번 면적, 높이, 층수입니다. 면적, 높이, 층수. 첫 번째 대지 면적이네. 대지 면적은 자 우리가 이런 땅에다 이런 땅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싹 깎아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깎기 전에 자 이런 땅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다 건축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대지죠. 대지. 건축하기 위한 땅이 뭐라고요? 대지. 이랬을 때 대지 면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청량한 것이 아니고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 끝이 보이죠?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대지 면적이다. 대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땅 면적이 이렇게 수평, 투영의 투영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평면적. 자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번 소유업에 미달되는 도로와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성이 정해지면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 폭이 얘가 3m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토지 면적은 가로 세로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다. 이러면 건축성이 어떻게 돼요? 4m가 안 됐죠? 4m를 이게 이 도로의 소요 너비를 몇 메타? 4m. 4m 만듭시다. 이쪽 효대가 안 되니까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4m만큼 이러지 말고 항상 시험 문제로 봐야 되니까 소요 너비만큼. 이게 지금 안 막혔으니까 3m 이거 막아버리면 소요 너비가 236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소요 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선 이걸 보고 건축선이라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토지 면적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은 대지는 토지는 뭐고 그냥 땅 면적이고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 여기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가 밀렸어요? 1m. 얼마 남았어요? 9 곱하기 10 그러니까 얘는 90제곱미터 이런 얘기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맺히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 얼마냐? 이거 잘려 안 잘려? 이거 잘리고 이 부분의 면적 잘려 나가는 이 부분의 면적 된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은 그런 얘기고 2번 대지에 도시계획서는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자 이렇게 또 대지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가로 10, 세로 10입니다. 자 이 토지 면적, 땅 면적 얼마입니까 하면 100인데 땅 면적은 분명 100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면 이거는 개설이 안 됐어요. 도로가 개설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고 도로가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된 도로 이걸 보고 무슨 도로? 예정도로. 도로라고 결정해놓고 예정도로는 결정해놓고 설치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내 땅 일부가 벌써 도로 이만큼 물렸다고 이렇게. 이 부분 어쩐다고?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100에서 얼마, 대지는 100에서 얼마 빼라고? 도로 부분 면적은 빼라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공원이 있다, 공원. 공원이 있다, 공원. 공원도 도시계 시설이니까 이것도 어떤다? 대지 면적에서 빼야 된다. 이만큼 해서 이만큼 여기 뭐가 있다? 이게 녹지가 있다. 녹지, 완충 녹지. 녹지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빼야 된다. 녹지하고 녹지 지역은 완전 달라요. 녹지. 녹지는 도시계 시설이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대지 면적에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도시 자연 공원 이런 거 모르면 나중에 남자들 중개 못해요. 땅 중개해야 되는데 이거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 자, 여기에 지금 전체가 얼마인데? 100인데. 자, 도로가 10 빠졌고, 녹지가 10 빠졌고, 공원 10 빠졌고, 자, 도시자원 10 빠졌다. 이거 대지 면적 얼마라고 중개할래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지가 들어가면 대지 면적이 제외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걸 뭐라니까?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 이걸 뭐라고? 도시계 시설이 아니고 용도구역. 얘는 대지 면적이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실제 대지 면적, 이거 대지 면적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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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게 뭐라고? 이 부분만 뭐라고요?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대지에 도시계 시설인 줄 거예요. 도시계 시설. 도로, 공원 이게 중요가 아니고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 도시계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계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지 면적 계산을 해야 돼. 2번 이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자주 나오질 않아요. 바닥 면적은 잘 나는데 건축 면적은 잘 나진 않아요. 혹시나 합니다. 혹시나. 건축 면적 그러면 건축물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의 대지를 얼마 점유하고 얼마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가 건축물이 이렇게 자,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이렇게 건축했을 때 건축 면적은 외벽, 바깥벽, 중심선입니다. 바깥벽, 벽 두께가 있으니까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그러니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여 면적. 이 면적을 놓고 우리가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2층을 좀 더 높이, 2층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외벽, 바깥벽, 중심선. 자, 위에서 봐요, 위에서. 위에서 보면 1층이 보여요, 2층이 보여요? 1층이 보여요. 1층 중심선. 1층이요, 2층이요? 2층 중심선. 이렇게 둘러싸인 수평 투여 면적. 이 면적이 뭐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의 대지를 얼마 점유하는가? 이게 건축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고, 그 다음 다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1번 X 나온 적 없음. 가능성 없는 거 과감하게 뺍시다.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자 박스는 2번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줄 거 봐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걸로 문제를 싹 풀어야 돼요.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개 있어요? 많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몇 개 있다? 많다. 1번만 하면 돼. 1번만. 나머지 눈치로 풉니다. 1번. 지표면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방법을 나중에 배워야 돼. 문제 만드는 방법.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문제 푸는 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건축물이다. 건축 면적, 건축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이거 뭐라고요? 건축 면적인데 이게 옆에 떠 있어.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얘가 보이죠, 얘가 보이는데 높이를 재자면 높이가 몇 메타고요? 1m 이하. 높이 1m 이하, 이거는 건축 면적 제외. 높이 2m 이하는 제외.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메타라고? 1m.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암기하지. 어쩔 수 없이 이 숫자만큼 암기해주고. 두 번째, 이 건축물이 뭐냐? 이 건축물이 창고예요, 창고. 창고가 뭡니까? 물건 저장의 창고예요, 물건 저장 창고. 이 창고인데 이걸 왜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다가 차를 대가지고 물품을 입고하고 출고하고 물건을 갖다가 넣고 싣고하려고 뭐다? 차량 제반부입니다. 창고 차량 제반부이면 얼마까지? 1.5 이하까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주고 이거는 암기야 그 다음 갖다 풀 수 있으니까.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창고 차량 제반부이면 1.5 이하까지 제외. 그리고 나머지 내용 뭐라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제외. 산입하지 않는다. 2번은 지문교에서 안 나오니까 X. 3번. 자, 3번.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제외. 그렇게 문제 풀리는 거예요. 무조건 제외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입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지하층 출입구 상부 산입하지 않는다. 6번 생폐보관함 산입하지 않는다. 7번 길에서 안 나는 게 X. 8번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헬스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산입하지 않는다. 9번 가축 전용 예방시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시험장 가면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산입하지 않는다. O의 X요? O.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산입한다. X. 문제는 그렇게 만든다.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결론 뭐라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그걸로 문제를 푼다고. 무조건 산입한다. 지표면 2m 이하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거 하나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싸그리 뭐라고? 산입하지 않는다.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뭐는 생각나야 돼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적성이 안 맞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자, 3번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이하 유상 구획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트 면적. 잘 보세요. 건축 면적이 뭐라고? 외벽, 바깥벽, 중심선. 바깥벽, 중심선. 근데 바닥 면적은 바깥벽이 아니고 각층이죠. 1층, 2층, 각층, 벽기둥, 그에 간 무슨 선요? 중심선 둘러싸인. 그러면 얘가 1층 벽의 중심선, 1층 벽의 중심선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층의 바닥 면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2층 벽 중심선, 2층 벽 중심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2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이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걸 갖다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이걸 평면을 보게 되면 평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층입니다. 1층, 2층이다. 1층은 전부 다 슈퍼를 쓰고 2층은 자 여기 약국, 여기 당구장, 학원, 중개사무소. 그러면 바닥 면적은 말은 바닥 면적 이라고 하지만 항상 바닥 면적 할 때는 뭐뭐의 바닥 면적, 뭐뭐의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은 그냥 건축 면적 그러고 바닥 면적은 그냥 바닥 면적이 아니고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약국 바닥 면적, 당구장 바닥 면적. 앞에다 이 말을 붙인다. 이렇게 무엇의 바닥 면적, 무엇의 바닥 면적. 그랬을 때 바닥 면적은 다시 봐요. 바닥 면적 각층 또는 뭐라고? 그 일부죠. 각층 그러면 한 층 전부 또는 일부.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자 보세요. 이제 슈퍼 바닥 면적은 1층 반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슈퍼는 전부 다 쓰니까 그 층의 전부의 일부요. 전부지 전부. 이 그 층 전부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트 면적. 약국은 그 층의 전부의 일부요. 일부죠. 일부 이렇게 일부.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약국의 바닥 면적.
그래서 각 층 또는 일구로서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포인트를 겁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지역 면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 면적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건축 면적보다 바닥 면적이 훨씬 잘 나와. 1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건물 쫙 해가지고 이렇게 자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구역은 막는 게 구역 아닙니까? 구역 막아버린 구역이요. 그러면 기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튀어야지 이렇게.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은 뭐라고? 바닥 면적이라고. 지붕 끝에서 1m 부분을 어쩐다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바닥 면적 제외한다.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그럼 빨리 주유소 연상해가지고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발코니. 발코니가 뭡니까? 베란다죠. 베란다. 발코니, 베란다, 뭐 너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란다가 있다 그러면 이 베란다 면적입니다. 베란다 면적 우리가 너대 그래 너대. 베란다 면적.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나머지만 포함한다. 그러면 베란다 면적 우리가 예를 들어 10이라 합시다. 베란다 면적이 10이다. 그러면 너대 면적이 10제곱미터다.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가 말이래 5m다. 그럼 5m 곱하기 법에서 1.5를 줘, 1.5m.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남습니까? 7.5죠. 10에서 7.5 빼면 얼마 남았어요? 2.5. 2.5제곱미터는 포함하고 7.5는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베란다가, 이렇게 베란다가 튀어나오면,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중심 딱 해가지고, 중심선에서 튀어나온 길이가 몇 메타냐? 1.5를 기준해가지고, 1.5 이하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1.5를 초과하면 그때는 모두 포함 그러면 안 되고 초과 부분이요. 초과 부분은 포함한다 이 개념인데요. 자 여기가 10제곱미터 베란다 면적이 10이 되려면 자 가로가 이렇게 오다 가로가 오면 이거 얼마 튀어나와야 됩니까? 얼마 튀어나왔을 때 10이 되겠습니까? 2죠 2. 베란다 이게 튀어나온 게 몇 메타 튀어나왔다? 2m 튀어나왔다. 1.5를 초과해서 안 했어요? 초과했죠. 초과 부분 얼마가 초과됐어요? 0.5m. 가로 몇 메타요? 5m. 가로 5m. 이거 5m는 5m, 이거 5m, 이거 가로 5m. 그럼 곱하면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까? 2.5지. 똑같은 얘기예요. 저 얘기나 이 얘기는 똑같은데, 단지 이렇게 설명하려면 전제 조건이 베란다를 갖다 이렇게 사각으로 짓는다는 전제에서 이게 벽이 있는데 베란다를 갖다 베란다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인데 베란다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안 맞는 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베란다 보게 되면 집에 가서 아파트 베란다 한번 재보죠. 폭이 몇 메타인가. 아파트 베란다 폭은 전부 다 몇 메타입니까? 전부 다 오늘 집에서 재봐 1.5 넘어가 안 넘어가. 전부 다 1.5입니다. 안 돼요? 넘어요? 1.5 넘어요? 재봤어요? 입만 왔다 갔다 하게 막 1.5 넘더냐고. 넘어요? 그럼 넘으면 거기 베란다에 그 베란다가 저 집을 넘는다는데 이상한 집인데. 자, 위에서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몇 메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5m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넘어요? 넘으면은 이렇게 막혔던가 이렇게? 안 막히고 빵 뚫혀가지고 넘던가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베란다를 갖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두 개로. 혹시 이런 거 봤나요? 여기에다가 나무 심어놓은 거 봤나요? 이런 베란다 있습니까? 이 베란다는 1.5 넘어가, 이 베란다는 1.5 넘어가고, 이게 없는 베란다는 그냥 1.5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막혀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무 심어놓은 거, 그 베란다는 현재는 안 나와요. 한시적으로 잠깐 썼어요, 잠깐. 한시적으로 잠깐 써가지고, 이 폭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획일화되어 있고, 우리는 베란다에다 뭐 놓고 왔습니까? 빨래 말고. 네? 물건 싸놨어요? 이상하네. 다른 집 화분 갖다 놓는데. 베란다에다 너나없이 전부 다 화분 놓고 이거니까, 이거. 베란다에다 전부 다 화분 놓고 사니까 아예 법을 개정해가지고, 베란다 면적에 100분의 15 이상 뭘 설치하면, 화해시설 설치하면 딱 3년 동안, 2년 동안 완화해준 기간이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건설회사가 이걸 가지고 광고할 때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다 뭐 만들어 놓고 화단 만들어주고 엄청 크게 2m를 빼준다. 말이 좀 먹혀요, 안 먹혀요?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에다 화단 만들어 놓고 아주 엄청나게 크게 2m까지 해준다. 좀 있어 배요, 없어 배요? 없어 배잖아요. 뭔가 좀 딱 업히죠. 이 말 한마디 멘트 가지고 확 당기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화단이 없어 배니까 좀 더 품위 있게. 정원. 우리는 뭐 꾸며주고? 정원을 꾸며주고, 화단을 만들고 그만둔 정원을 꾸미고, 어마어마 크게 2m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 한마디 딱 하게 되면 느낌이 크다라는 거. 뭡니까? 얘는 아파트 분양가 온 거예요. 그게 한동안 유행했는데. 이 말 썼는데, 이 말 뭐라고요? 베란다를 광포를 했는데, 이거 못 봤습니까? 네, 정원을 꾸며주고, 베란다를 광포입니다. 그때 운 좋은 그런 아파트는 2m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 3년 쓰고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다시 1.5입니다. 그래서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너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은 난간 등은 설치업에 관계없이 너대 등은 면적에서 너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를 곱한 것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근데 이 부분이 2번이 시험 문제 간혹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너대는 이 너대 베란다 같은 뜻인데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옳은 표현은 못 내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언제나 나와봤자 틀린 표.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 제외한다. 오해 X요? X.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X. 그렇게밖에 못 낸다고. 지문이 기니까. O로 내려면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다 쓰면 지문이 너무 길어진다고. 항상 지문이 길어진 애들은 문제 냈을 때 지문 하나 쓰려면 무조건 틀린 표현으로. 반드시 그 지문을 다 쓰고 싶다 그러면 한 문제만 한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주택의 박스에 있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 너대 그 밖에 비슷한 의 바닥은 난간 등은 설치에 관계없이 너대 등의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가로치고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에 산입한다. 가로에 알맞는 숫자는 얼마라고요? 1.5. 그렇게 한 문제 만들든가 아니면 틀린 표현으로 내든가. 옳은 표현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필로티. 필로티가 뭡니까? 1층 주차장, 1층 주차장 부분은 아주 단순해요. 필로티 1층 주차장, 1층, 2층,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 이렇게 기둥 세워서 공간 만들고 주로 요즘은 이거를 뭘 많이 써요? 주차장.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까 말까? 바닥 면적에 포함. 1층, 2층, 3층.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포함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해요. 영종의 문제 때문에. 그럼 여기에 사람이 다닌다? 제외. 차가 다닌다? 제외. 주차장 쓴다? 제외. 이 건물이 공동주택이다?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그래서 필로티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다락 잡아요. 다락이 중요합니다. 다락이요. 다락 층고 1.5 이하 암기해야 돼요. 다락 잘 나와요. 층고 1.5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층고 1.8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요. 지혜입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그러니까 다락을 갖다 4번에서 다락을 따로 빼놓고 다락 빼놓고 다시 한다고. 다락 층고 1.5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덜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과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을 설치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한 구조물은 뭡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결론은 뭐라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승강기탑, 계단탑 어쩐다고? 산입하지 않는다. 굴뚝, 컨베이어 벨트 산입하지 않는다. 설비덕트, 덜트슈트 들어본 기억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라고 하라고?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5번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태보관함 거기도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지 말고 산입한다 안 한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6번 지문길에서 안 나오니까 X고 7번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에 위에 벽에 부가 덧붙이는 마감재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번 단열재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내력벽 힘받는 벽 내력벽 그리고 이 벽 이게 지금 내력벽 여기다가 이제 단열재 넣습니다. 단열재 뭐예요? 스티로폼 넣고 벽에다 스티로폼을 대놓으면 스티로폼 어디 가겠습니까? 이걸 갖다 보호하기 되겠다. 벽돌 이렇게 벽돌을 또 한 장 쌓고 벽돌 쌓고 스티로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벽 두께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벽 두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 면적은 벽의 무슨 선이요? 중심선 그랬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8번 다시 봐요. 단열재를 스티로폼을 구조 저 바깥 외기측에 설치했다.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 건축된 건축물에게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이게 지금 외벽 아닙니까? 외벽.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뭐고? 내벽이고 바깥에 있으니까 외벽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이게 지금 외벽입니다. 바깥벽에 있는 내력벽은 얘가 내력벽 무슨 선? 중심선.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이면 얘가 자 지금 두께가 여기서 그러니까 중심선이면 얘가 중심선이 되는데 바닥 면적은 얘로 하지 말고 내력벽 중심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 선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열재 구조체 외기체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입니다. 내측 내력벽 중심선 10번 장애인 9번은 또 안 나오고 10번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헬스 리프트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산입하지 않는다. 가축 전용 예방시설이 어쩌고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결론은 바닥 면적에서는 자 1번은 암기 들어가야죠. 그러면 1번 벽 기둥이 구역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 암기해야 돼요. 발코니 너대 그러면 무조건 뭐다 너는 틀렸다. 무조건 너는 틀렸다. 산입한다도 틀렸고 안 한다도 틀렸고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해야 문제 푼다고. 세 번째 필로티 그러면 넷 중에 하나 사람 다닌다 제외, 차 다닌다 제외, 주차 쓴다 제외, 공동주택 있다 제외. 그리고 이제 너대가 아니고 다락을 따로 빼요. 다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인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는 제외. 나머지 것들, 그 4개 빼고 나머지 것들은 8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을 어쩐다고 들어봤든 못 들어봤든 무조건 뭐를 빈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요.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가장 잘 나온 게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이 뭡니까? 각층 바닥면적 합계. T가 중요합니다. 영정요소 한정할 때 4가지 제외한다. 그게 뭐라고요? 지, 주, 피, 피. 암기 딱 해야 중요하니까. 지주, 피, 피 제외. 지하층 제외. 주차장입니다. 건축물의 부속용도 주차장,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 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정벽 제외. 또 P,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표인가. 이거는 그냥 이 P는 이게 몇 층, 아까 했죠? 몇 층 이상? 11층 이상, 11층 이상. 11층 이상인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려면 뭐 설치하고? 헬기장 설치하고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지붕이면 대피 공간 설치하는데 그 대피 공간은 제외한다. 지주PP 제외. 암기해야 돼요. 지주PP 제외. 그러면서 자 지주PP 별것도 아니 암기했어요. 실시간 시험으로 딱 가요. 37층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정벽은 제외한다.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37층이 어디 있냐고. 있다고. 몇 번에? 3번에.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정벽. 말 바꿔야죠. 몇 층 이상? 3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120m 이상. 그러니까 130m인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정벽 제외예요. 32층에 설치하는 피난 안정벽 제외예요. 걔들은 뭐니까? 준초고층이니까. 30층 이상, 120m 이상 그걸 좀 써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번 건축물의 높이는 자 줄거벌려요. 지표면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지표면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그 내용이 우리 중개사 13일 시험에 딱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읽으면 안 되지. 높이는 더 읽으면 시간 납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8번에서 층고 있죠. 층고. 한 층 높이 아까 했죠. 바닥구조체 무슨 면에서? 윗면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그 다음 보면 9번 층수인데 층수는 중요 표시하고 층수는 잘 나와요. 보너스로 잘 나와요. 층수. 이거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그러면 층수 계산은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탑이 나오면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위 하나 더 있다. 이거 몇 층이냐? 1층, 2층, 3층이냐? 4층이냐? 이러고 물어보면 먼저 건축면적을 계산하고 건축면적, 벽 중심선, 자 100, 자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이게 10이다. 그러면 이거를 층으로 볼까 말까?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한다. 100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뭐보다 작아요? 8분의 1보다 작으니까 층수가 아니다. 8분의 1 이하면 제외 양적. 8분의 1 이하면 제외. 하루 안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세대 전용면积 85 이하면 6분의 1 이하면 제외. 근데 6분의 1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8분의 1 이하면 제외. 그리고 그 뒤에 있죠. 지하층이죠.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즉 제외.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메타냐? 50m다. 가서 보니까 몇 층이냐? 모르겠다. 왜? 빵 뚫혀가지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몇 메타마다요? 4m마다 한 층. 몇 층이라고요? 예, 13층입니다. 13층, 그래서 13층.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층은 잘 나니까 기억해야 되고 승강기탑, 계단탑 어떻게 한다고? 옥상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한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10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11번, 11이 아니고 4번 잠시 쉬고 합시다.